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쉼없이 달려오셨으니 이제는 좀 누워있고 싶고 편히 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이고 허리야. 그냥 누워있는 게 제일 편해라며 낮에도 침대나 소파와 한 몸이 되어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오늘 작정하고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편안하다고 느끼며 침대에서 보내는 그 무의미한 일시간이 사실은 당신이 내 집 안방에서 보낼 수 있는 소중한 노후를 1년씩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정작 몸은 요양원의 침대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고 계신 건 아닌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를 요양원으로 이끄는 가장 무서운 적은 질병이 아니라 바로 눕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중력에 순응하여 몸을 눕히는 순간 우리 몸의 근육은 기다렸다는 듯이 빠져나가고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한 긴장을 풀어버립니다. 성인 소크라테스는 지나친 안락함은 인간을 파멸시킨다고 했습니다. 내 두 다리로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을 단 1분이라도 더 늘리겠다는 결단, 그것이 바로 요양원에 내 인생을 빼앗기지 않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나이 들면 다 그래라며 낮잠을 즐기고 소파에 누워 TV만 보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는 모습을 얼마나 자주 봅니까?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세상은 거실에서 방으로, 방에서 침대로 좁아지게 됩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몸이 무거울수록 엉덩이를 떼고 일어납니다. 편안함이라는 달콤한 유혹이 실은 당신의 독립권을 앗아가는 더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요양원 문턱을 넘지 않기 위한 첫 번째 결단인 침대를 멀리하는 법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동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골밀도를 지키고 심폐기능을 방어하며 죽는 날까지 내 집 화장실을 내 발로 가기 위한 가장 절박한 생존 투쟁입니다. 왜 깨어있는 시간의 꼿꼿한 자세가 우리 영혼을 젊게 만들고 노후의 무기력을 걷어내는지 그 명확한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영혼에 새기십시오. 눕는 순간 늙고 서는 순간 삽니다. 당신이 당신의 몸을 세우고 있는 한 세상 그 어떤 시설도 당신을 가둘 수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늘어진 정신을 번쩍 깨우고 여러분이 더 이상 침대의 유혹에 지지 않고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는 기적의 힘, 기립의 결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편안함은 독약입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자만이 안방을 지킵니다. 성인 장자께서는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노년의 몸도 움직이지 않고 고여있을 때 무너집니다. 왜 팔자 좋은 사람들은 낮 시간에 침대를 멀리하는지 제가 분석한 5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직립보행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이 서서 균형을 잡는 행위는 뇌의 엄청난 영역을 자극하는 고차원적인 활동입니다. 누워있는 동안 뇌는 휴면 상태에 들어가지만 서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주변을 인식하고 반응합니다. 팔자 좋은 분들의 꼿꼿한 허리는 바로 뇌가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서있는 1분이 당신의 인지 기능을 1시간 더 연장합니다. 둘째, 근감소증은 요양원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노년의 근육은 저축과 같습니다. 하지만 누워있는 동안 이 저축은 무서운 속도로 인출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빠지면 낙상사고로 이어지고 낙상은 곧 요양원행을 의미합니다. 제가 본 팔자 좋은 어른들은 눕고 싶을 때 한 번 더 걷는다는 철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침대 밖으로 발을 내딛는 그 수고로움이 당신의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기둥이 됩니다. 셋째, 누워있는 습관은 우울증의 온상입니다. 몸을 눕히면 마음도 처집니다. 낮에 누워있으면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수면 리듬이 깨지면 무기력과 우울이 찾아옵니다. 반면 낮에 몸을 세우고 빛을 보는 분들은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마음의 병을 스스로 치유합니다. 당신을 가두는 것은 요양원의 벽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만든 침대라는 감옥일지도 모릅니다. 넷째, 장기의 기능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계속 누워 있으면 소화가 안 되고 폐활량이 줄어들며 혈액순환이 정체됩니다. 건강한 장수는 약이 아니라 중력을 견디는 힘에서 나옵니다.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는 그 단호함이 당신의 오장육부를 다시 뛰게 만듭니다. 다섯째, 자식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식들이 집에 왔을 때 부모가 늘 누워있으면 자식들은 불안해하고 요양원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정갈하게 앉아있거나 집안일을 하며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안심하고 부모의 자립을 지지합니다. 자식의 효도에 기대어 누워있지 마십시오. 당신이 서 있는 한 자식은 당신을 보호해야 할 환자가 아니라 존경해야 할 어른으로 대할 것입니다. 침대를 이기고 내 집을 사수하는 5가지 실천 지침. 이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까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침대와의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방법들을 제가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침대는 오직 잠잘 때만 사용하십시오. 낮에는 침대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책을 읽거나 TV를 볼 때도 의자에 정갈하게 앉아서 보십시오. 낮에 침대에 눕는 습관은 당신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존벌레와 같습니다. 침실 문을 닫아두고 거실에서의 삶을 사수하십시오. 그것이 요양원을 멀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둘째, 30분에 한 번은 반드시 몸을 일으키십시오. 아무리 재밌는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아무리 편안한 대화를 나누더라도 30분이 지나면 무조건 일어나서 집 안을 한 바퀴 도십시오. 굳어진 관절을 펴고 근육에 신호를 보내는 이 짧은 순간이 당신의 수명을 늘립니다. 잠깐 일어나는 게 뭐가 힘들어라는 그 가벼운 마음이 당신의 노후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셋째, 낮잠은 의자에 앉아서 15분만 즐기십시오. 피곤하다면 침대로 기어 들어가지 말고 안락 의자에 기대어 짧게 휴식하십시오. 깊은 낮잠은 밤잠을 방해하고 몸을 늘어지게 만듭니다. 깨어있는 동안의 꼿꼿함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잠시 눈을 붙이고 일어났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넷째, 스스로를 위한 서서 하는 소일거리를 만드십시오. 화분 물주기, 설거지하기, 창틀 닦기 등 서서 움직여야 하는 일들을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순간이 요양원비를 아끼는 재활 훈련입니다. 수고로움을 즐기십시오. 당신의 땀방울이 당신의 안방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자물쇠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 매일 밤 오늘 내가 얼마나 서 있었는지 스스로 칭찬하십시오. 오늘도 침대의 유혹을 이겨내고 내 2발로 당당하게 하루를 보냈다는 자부심으로 잠자리에 드십시오. 석가모니께서는 방일하지 말아 게으르지 말라고 유언하셨습니다. 육신의 편안함에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립이 곧 당신의 자유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화려한 무대 위에서 춤추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몸 하나 꼿꼿하게 세우며 존엄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지혜가 여러분의 늘어진 무릎에 힘을 더해주고 침대 밖의 드넓은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의 손에 이끌려 요양원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내 2 다리를 믿고 내 집 문턱을 당당하게 넘나드는 멋진 어른으로 살아가시길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께 노후 자립의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내용은 시리즈로 계속 이어지니 다음 편도 꼭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도 당신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